오늘도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걸립니다.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두렵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들 이미 저만치 앞서간 것 같습니다. SNS를 열면 20대의 성공 스토리가 보입니다. 30대에 이룬 화려한 커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40대에 이미 완성된 듯한 삶들이 그대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그대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데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대만 유난히 나이 들어 보였던 그 순간,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강의를 듣는데 강사의 말은 너무 빠르고 옆자리 젊은 친구는 손가락을 날렵하게 움직이는데 그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리던 그 순간, 이걸 배워서 뭐 하지? 내가 이걸 다 익힐 때쯤이면 또 세상은 변해 있겠지. 젊은 사람들한테 밀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날 밤, 그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어. 그 생각이 얼마나 그대를 짓눌렀는지 압니다. 늦었다는 생각. 그것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잔혹한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나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이 질문들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대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0년 전 조선이라는 땅에서 49년을 기다린 끝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강백호. 그는 49세에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했고 60대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학문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는데 뭘 하려고 그러나.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 50 시지천명.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명을 알았다. 그의 이야기는 늦음에 대한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늦음의 의미에 대한 완전한 전복입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강백호의 49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49년이 어떻게 그를 완성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늦음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강백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03년 조선 중기, 강백호는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세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강백호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지만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일해야 했고 밤에는 촛불을 아껴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6, 첫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맹자의 구절, 주자의 해석, 논어의 문장들. 이번엔 할 수 있어. 나는 준비했어. 하지만 시험장에 도착한 순간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들. 그들 대부분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스승에게 배우고 수십 권의 책을 소장하고 오직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강백호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꼈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그리고 불완전한 지식.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랬습니다.
인정의 근본은 무엇인가? 강백호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맹자의 문구가 떠올랐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었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옆자리 유생은 이미 답안지의 절반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붓 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강백호는 초조했습니다. 빨리 써야 해. 하지만 그의 붓은 느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그는 논밭에서 본 농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곤장을 맞던 이유, 흉년에 굶어 죽어가던 아이, 관리의 횡포에 울먹이던 노인. 그는 책의 언어로 답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현실은 책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강백호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 답안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후, 한양 성문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강백호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칠을 걸어야 하는 먼 길. 그 길 위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한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그는 다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낙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그는 시험장에 갔고 계속해서 낙방했습니다. 3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는 아직도 과거를 보나? 벌써 몇 번째 낙방인지. 재능이 없는 걸 인정해야지. 하지만 강백호는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엔 백발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과거를 본다고? 젊은 유생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늙은이 좀 봐. 집요하긴. 언제까지 저럴 건지 참. 강백호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장에 앉았습니다. 42의 봄. 시험 문제는 또다시 인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답안은 미완성이었습니다. 또다시 낙방.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양 거리에서는 합격자들의 축하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소리, 웃음소리, 축하의 함성. 강백호는 그 소리를 등지고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또 실패했구나.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걸어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 그 눈빛에는 실망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또 안 되었구려.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소? 당신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소. 애들은 크고 먹여 살려야 할 식구는 늘어만 가는데 농사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강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백발을 비췄습니다. 나는 정말 늦은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벼슬길에 올라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20년을 준비했건만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그 밤 강백호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논으로 갔습니다. 호미를 들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책을 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계속했을까요? 왜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강백호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45세 봄. 강백호는 또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말려도 소용없어.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험장. 강백호가 들어섰을 때 한 젊은 유생이 그를 보고 킥킥거렸습니다. 저 백발 영감 또 왔네. 아직도 꿈을 못 깨나 봐. 강백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효의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가? 순간 강백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세 아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하시던 어머니. 그가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할 때마다 한마디 원망도 없이 격려해 주시던 어머니. 아들아, 하늘의 때가 있는 법이다. 내 때가 오면 반드시 피어날 것이다. 그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강백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책에 문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어로 썼습니다. 효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효의 실천은 출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붓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45해를 살며 체득한 모든 것이 그의 붓끝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강백호는 답안지를 보며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쓴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낙방이었습니다. 강백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인가 보구나. 그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46, 47, 48. 그는 계속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낙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번 시험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다듬어 갔습니다.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생각의 완성이 목표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52년 강백호 49세. 그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그만두자. 그렇게 마음먹고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인정이란 무엇인가? 순간 강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 문제. 그는 이 문제를 2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에 답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험관이 원하는 답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답을 썼습니다. 인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20년 동안 과거에 낙방하며 가난한 백성의 삶을 살았다. 논밭을 갈며 땀을 흘렸고 세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는 이웃을 보았으며 관리의 횡포를 몸소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안다. 인정이란 높은 곳에서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임을.
그렇게 그는 자신의 20년을 답안지에 쏟아냈습니다. 그의 글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진실했습니다. 그의 글은 책이 아닌 삶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강백호는 답안지를 제출하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합격하든 낙방하든 이제 상관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몇 달 후, 한양 성문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강백호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또 낙방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히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한 글자에 멈췄습니다. 오쇼 강백호.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웅성거렸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9세. 23년 만에 합격.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급제하면 뭐하나. 이미 늦었는데. 젊은이들에게 밀려서 출세도 못할 텐데. 하지만 강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대여. 지금까지 강백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49년을 기다린 끝에 비로소 과거에 급제한 남자. 그대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49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건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49년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49년이야말로 강백호를 완성시킨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강백호의 49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대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늦음은 깊이다. 시간의 재에서 강백호가 49세에 합격했을 때 그는 단순히 늦게 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실패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만든 사유의 깊이가 그를 단순한 관료가 아닌 실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강백호가 26세에 급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다른 젊은 관료들처럼 책에서 배운 이론으로 백성을 다스리려 했을 것입니다. 효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인정은 이렇게 펼쳐야 한다. 백성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책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현실의 언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백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관리의 횡포를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책에 쓰인 인정이 얼마나 공허한지, 현실의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급제 후 강백호는 지방관리로 부임했습니다. 다른 관료들은 백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효를 실천하라. 충을 다하라. 하지만 강백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백성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금을 내지 못해 곤장을 맞는 사람에게 충을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는 먼저 백성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농사 기술을 개량했고 수리 시설을 만들었으며 부당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관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강백호는 너무 백성에게 관대하다. 저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하지만 강백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도덕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효를 실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3년 동안 몸으로 체득한 지혜였습니다. 그대여, 이것이 바로 늦음의 의미입니다. 강백호가 만약 빨리 급제했다면 그는 이런 깊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늦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늦음은 깊이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느림의 시간이 그대를 얕은 성공이 아닌 깊은 완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지금까지 겪은 실패들, 그대가 지금까지 경험한 고통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그것들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것들이 그대를 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은 빠릅니다. 하지만 얕습니다. 그들은 아직 인생의 무게를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실패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는 압니다. 그대는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는 좌절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언젠가 그대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강백호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는 49년이라는 시간을 깊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로 조선 실학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느림이, 그대의 늦음이 언젠가는 그대만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완성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목적의 재발견. 강백호가 급제한 후 그는 빠르게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젊은 관료들은 빠르게 출세의 계단을 올라갔지만 강백호는 여전히 낮은 직책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젊었을 때 해야지. 하지만 강백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세가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진짜 목표는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였습니다. 높은 벼슬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조정에서 동국지리지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팔도의 지리를 정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고 젊은 관료들이 주도했습니다. 강백호도 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주요 직책을 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백호는 이제 너무 늙었어. 큰 역할은 못할 거야. 하지만 강백호가 한 일을 보십시오. 다른 학자들은 책을 펼쳐놓고 기존의 문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60대의 노구를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기릅니까? 이 강은 언제 범람합니까? 이 산에는 어떤 나무가 자랍니까? 젊은 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걸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나? 책에 다 나와 있는데. 하지만 강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책에 나온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그가 수집한 정보는 동국지리지의 가장 정확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그 책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썼는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그것은 강백호가 쓴 부분이었습니다. 60대의 가장 낮은 직책에서 그가 만든 것이 가장 빛났습니다. 그대여 보십시오. 강백호는 빠르게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출세가 아닌 의미를, 명예가 아닌 가치를, 그리고 그 방향이 그를 역사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들, 빠르게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입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그대가 가야 할 길입니까? 강백호는 느렸지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역사는 옳은 것을 기억합니다. 강백호가 그랬듯이 그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느리지만 옳은 길을 가는 사람. 늦었지만 완성되어 가는 사람. 세 번째, 그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축적의 힘. 강백호의 49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적이었습니다. 논밭에서 배운 땀의 무게, 가난 속에서 배운 겸손의 힘, 실패 속에서 배운 인내의 깊이, 그 모든 것이 49세의 강백호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49세에 쓴 답안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49년의 삶이 녹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백호가 60대에 동국지리지를 쓸 때 그는 책만 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배운 땅의 이치, 20년 동안 백성으로 살며 배운 민생의 고통, 그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쓴 부분은 이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쓴 부분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49년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 그대가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그대가 후회하는 그 선택들, 그것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축적입니다. 언젠가 그대가 진짜 시작을 할 때 그 축적된 시간들이 그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배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삶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대는 다릅니다. 그대는 이미 인생의 무게를 짊어져 본 사람입니다. 그대는 이미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대는 이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 시작하는 그것에 그대의 모든 시간이 녹아들 것입니다. 강백호가 49세에 쓴 답안이 살아있었듯 그대가 지금 만드는 것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대의 모든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가 쓴 답안과 50대가 쓴 답안의 차이를. 20대는 책의 지식을 씁니다. 하지만 50대는 삶의 지혜를 씁니다. 20대는 이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50대는 경험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깊이가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진실할까요? 강백호가 26세에 급제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관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49세에 급제했고 그래서 조선 실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늦음이 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늦음이 그대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것이 그대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백호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49세에 급제하여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32년 동안 그는 조선 실학의 기초를 놓았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진짜 인생은 49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고 했던 그 나이부터 그의 진짜 빛이 피어났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몇 살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그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늦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시간표는 없습니다. 20대에 성공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30대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그대의 시간은 그대의 것입니다. 강백호가 49년을 기다렸듯 그대도 그대의 시간을 기다려도 좋습니다.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더 단단한 완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세상은 그대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그만둬. 포기해. 하지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의 49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대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속도만 봅니다. 하지만 하늘은 방향을 봅니다. 강백호가 그랬듯 그대도 그럴 것입니다. 강백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50 시지 천명.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명을 알았다. 그대여,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은 늦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로소 알았다는 말입니다. 비로소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그대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실패가 바로 이 순간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강백호는 49년을 기다려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그대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견뎌왔는지를, 그대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늦어져야 했는지를.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늦어가되 깊어지는 것, 느려가되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 그대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역사는 깊은 것을 기억합니다. 강백호가 그랬듯 그대도 그럴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강백호를 기억합니다. 젊은 나이에 급제한 수많은 관료들은 잊혀졌지만 49세에 급제한 강백호는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깊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도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나는 그대의 완성을 믿습니다. 늦어가되 완성되어 가는, 느려가되 깊어지는 그대의 49년이 그대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조용한 위로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습니다. 그대가 힘들 때, 그대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대가 늦었다고 느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강백호의 49년을.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늦은 것이 아니다. 나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